세 번째, 입체도형 색칠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정다면체 색칠하기 한번 해보겠어요. 정다면체는 5개가 있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그리고 정이십면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색칠하는 방법 지금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사면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면체는요, 바닥을 이렇게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순열로 돌리면 되게 편하겠죠. 그런데 바닥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바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도 바닥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바닥 될 수 있고, 모두 다 합동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꼭지점이 뭐 이걸 위로 한다 그럼 이게 바닥이 되는 거고, 이걸 위로 한다 그럼 이게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을 칠해도 그거는 한 가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4개 중에서 한 가지 색을 칠해서 여기다 칠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다 칠하나? 사실은 여기다 칠하나? 여기다 칠하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바닥. 왜냐면 이거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이게 바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4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서 여기다 칠하는데 여기다 칠하나? 옆면에서 칠하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4로 나눠줘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입니다. 바닥면을 칠하는 건 한 가지. 여기다 다 칠이 됐어요. 그럼 이 나머지는 원순열로 돌리면 되겠죠. 그게 3-1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4개의 면은 이 4로 나눠준다는 것은 꼭지점이 여기 있을 때 이게 바닥이 되는 거고, 꼭지점이 여기 있을 땐 이게 바닥이 되는 거고, 꼭지점이 여기 있을 땐 바닥이 되는 거. 그러니까 바닥이 된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거는 꼭지점의 개수예요.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 바닥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정육면체를 한번 볼게요. 정육면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칠해 볼게요. 어떤 거냐? 어, 위, 아래. 위를 먼저 칠하고 그런 다음에 아래를 먼저 칠하고 그 옆에는 원순열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위아래를 동시에 칠하고 그 다음에 옆에를 원순열로 돌릴 겁니다. 한번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먼저 위를 칠해요. 그럼 이게 6 콤비네이션 1이죠. 그죠? 6 콤비네이션 한 가지 색을 뽑아서 6개 중에서 한 가지 색을 뽑아서 여기다 칠합니다. 6 콤비네이션 1. 그런데 여기다 칠하나 여기다 칠하나 옆에 칠하나 다 똑같죠. 그러니까 6으로 나눠줘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는 위아래를 결정하는 건 면이었죠. 아까는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뭐 바닥이 결정되지만 이것은 면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칠하나 여기다 칠하나 똑같으니까 6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위를 칠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아래를 칠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죠. 이제 5가지 색이 남았으니까 5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서 여기다 칠하는 방법 딱 한 가지죠. 이렇게 바닥 칠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4가지 색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원순열로 돌려주면 되죠. 4-1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위 6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여기 칠하나 다 똑같으니까 6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칠했으니까 5가지 색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칠합니다. 그거 한 가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요거 원순열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아래를 동시에 칠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동시에 칠할 거니까 2가지 색이 필요해요. 6개 색 중에서 2가지를 먼저 뽑습니다. 6개 색 중에서 2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색을 칠하죠. 그런데 이렇게 칠하나 이렇게 칠하나 그리고 이렇게 칠하나 어때요? 2개의 면은 정육면체에서 세 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쌍으로 나눠줍니다. 왜? 2개의 면을 칠하는데 이렇게 칠하나 그리고 이렇게 칠하나 똑같기 때문에 세 쌍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이렇게 칠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옆면만 남았으니까 이것도 원순열 4-1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 8면체 색칠하기 해보겠습니다. 문제집에서는 정 8면체까지는 봤어요. 근데 정 12면체나 정 20면체는 가지수가 크고 그래서 그런지 문제집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 8면체 그림을 보면 이거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위 칠하고 아래 칠하고. 그죠? 근데 그 위아래는 뭘로 결정이 돼요? 사실은. 위아래는 이 꼭지점을 위로 했을 때 이 면이 위가 되는 거고 이게 아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꼭지점을 위로 한다면 이게 위가 되고 이게 아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위아래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한번 볼게요. 위는 원순열로 칠하죠. 그럼 색이 결정되면 원순열의 개념이 사라져서 밑에 면은 순열입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는 원순열로 칠하지만 아래는 순열이다. 왜? 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8개 색 중에서 4개를 뽑습니다. 8개 색 중에서 위를 칠할 거 4개를 뽑아요. 그래서 원순열로 돌리죠. 그래서 위를 색칠했어요. 그죠? 8개 색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원순열로 돌린 거예요. 그렇지만 위란 얘기는 이 점을 위로 했을 때나 위죠. 그러니까 결국 꼭지점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6으로 나눠줍니다. 어떤 친구는요, 정팔면체가 꼭지점 8개인 줄 알아요. 눈 크게 뜨고 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그래서 6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가 다 색칠됐죠. 그럼 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밑에는 서로 다른 자리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거죠. 그래서 4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되게 간단해요. 이것은. 정 12면체 색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지금 선생님이 푸는 거를 잘 봐주세요. 정 12면체를 바닥에다 딱 세웠더니 면으로 위아래가 결정된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바닥을 칠하고 바닥 면들을 위아래를 칠하고 여기는 원순열 그리고 그 아래는 순열 이렇게 돌리면 되죠. 그래서 위아래를 동시에 칠하고 위쪽 옆면을 원순열로 하면 아래쪽 옆면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열로 칠하면 돼요. 그럼 12가지 색 중에서 위아래를 칠할 것을 이렇게 놔요. 그죠? 그래서 위아래를 칠합니다. 그런데 정 12면체다 보니까 이 2가지 면을 칠하는데 이 2가지 면 쌍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6쌍이 같아요. 맞습니까? 위아래를 놓을 수 있는 게 정 12면체니까 6쌍이야. 그러니까 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12 콤비네이션 2를 6으로 나눠주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가지 색이죠. 10가지 색 중에서 5가지를 뽑아서 원순열로 돌려요. 이렇게. 이게, 위쪽 옆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가지 색 중에서 5가지를 뽑는 거 한 가지죠. 그리고 아랫면에 뽑으니까 5팩. 이렇게 되는 거죠. 총 12문체도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공식인데, 잘 좀 봐주세요. 이 밑에 다시 할 겁니다. 이거 좀 노트 정리 한번 해주시고, 봐주세요. 정 20면체 한번 볼게요. 정 20면체는 바닥에 세울 수가 없네. 그러니까 바닥면이 기준이 아니라 꼭지점이 기준이죠. 이걸 보면 여기 위에는 원순열로 돌리고 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순열로 돌리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위를 결정하는 건 꼭지점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꼭지점이 몇 개니? 12개죠. 그거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20가지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원순열로 돌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순열. 그죠? 그런데 위아래를 결정하는 건 꼭지점이니까 12개로 나눠줘요. 12로. 고정 다 되어 있죠. 이 색 이제 칠한 겁니다. 나머지 15개를 여기다 다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15팩 이렇게 돼요.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면의 개수 그리고 3 이런 게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다면체에 정 n면체 색칠하기가 있거든요. 이건가? 한번 볼게요. 문제집에 많이 나와요. 정 n면체 색칠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공식이 사실 이거거든요. n-1패 원순열로 돌린 다음에 다면체를 이루는 한 면의 모서리의 개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정사면체는 4-1패 거기에다 정사면체 한 면을 이루는 건 삼각형이니까 모서리의 개수 3 이거고, 육면체는 6-1패 정육면체의 한 면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사각형이죠. 그래서 4. 정팔면체는 8-1패 그리고 정팔면체를 이루는 것은 삼각형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거고, 정 12면체는 12-1패 오각형이죠. 그러니까 5,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나왔듯이.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처럼 할 줄 모르고 무턱대고 그 공식을 외운다면 그 응용된 문제들은 풀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